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부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는 부부들을 위한 시간, 부부의 발견입니다. 저는 그런 부부들을 도와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김숙경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삶을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죠? 기쁘고 또 우리가 또 슬프고 즐거운 거는 굉장히 수용을 잘하는데 희노애락에서 노를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화내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라고 해서 화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오늘은 이 분노 어떻게 잘 조절할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부부의 발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센터리. 여보, 저 바나나 하나만 더 줘. 잘 지켜. 이거 오늘 이기겠는데? 오랜만에 이기겠구나. 아우, 좋다. 여보, 응? 빨래 좀 같이 개자. 여보, 응, 빨래 개라고. 알았어. 빨리빨리 좀 개. 언제 깰 거야? 알겠습니다. 빨리 개. 귀청 터지겠네. 빨리 개, 그니까. 개고 있잖아. 그만 보고. 그냥 보면서 개는 거잖아. 한 번에 딱 멀티태스킹. 보면서 잘 개라고. 개고 있잖아요, 이렇게. 뭘 개긴 개. 지금 이 짓 하나겠지? 하다 말고 왜 또 앉아?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그런지 좀 있으면 끝나갔어. 진짜. 나도 힘들다고. 같이 적자고 했잖아. 똑바로 좀 해라, 똑바로 좀. 좀 말로 해라. 이런 거 던지지 말고 왜 이렇게 사람이 폭력적이야. 맞은 짓을 하잖아, 지금. 당신하면 속 터져, 아주 그냥. 숨 막힌다, 숨 막혀. 됐어. 나 나갈래. 나가. 나갈 거야. 내가 잘못했지. 화해 맛있는 거 좀 사가야겠다. 에휴,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여보. 비밀번호를 바꿔? 나 참. 와, 어이없네. 다 먹는다. 다 먹고 간다. 나 진짜. 나 진짜. 자, 우리 가정의 모습이죠. 저희도 집안일 하다가 그냥 소소하게 다투고 끝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분노라는 건 굉장히 분개하여 이제 화를 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화를 분노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화는요, 분노는요, 잘못된 거나 죄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를 잘 다스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구나, 내 요구가 거절당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문제 해결로 갑니다. 그런데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이 안 돼서 극도의 화를 저렇게 언어나 행동으로 했을 때는 저것이 이제 폭언,
폭력, 습관적인 이제 분노로 가게 되면 가정의 이제 평화가 깨지게 되죠. 저렇게 됐을 때 가장 상처를 받는 건 물론 부부들이 상처를 받겠지만 더 상처를 받는 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청년들 안에 있는 마음에 어떤 좀 트라우마들이 있냐면 부모님이 싸웠던 그 모습, 부모님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요,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를 어떻게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분노를 어떻게 잘 조절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내 요구를 상대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분노라는 건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하네. 내가 좀 부정당한 것 같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라는 그런 신호이고요. 이 분노는 또 2차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노 밑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영상에서 저 아내는 분노 밑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자기를 잘 도와주지 않은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남편에게 화를 내기 전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왜 나 이렇게 무시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던져?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어서 집을 나가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밑에 있는 1차 감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절이 어렵다. 그냥 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분노를 잘 조절할 것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의 유형 중에 좀 잘못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 폭발형.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던지고, 이런 분들 아마 주위에서 좀 보셨죠? 제가 가끔 이제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별일도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조금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보면 좀 자주 폭발하셨던 것 같아요. 상처가 좀 있으셔서. 그래서 항상 좋을 땐 굉장히 좋으신데 뭔가 어떤 자극만 있으면 소리를 지르셨어요.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서 이런 폭발형.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폭발할 때 폭력으로 가면 안 돼요. 폭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근데 폭발하다 보면 막 욕도 하시고 또 막 큰 소리를 더 지나서 이제 물건을 던지고 또 물건을 던지다가 또 때로는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폭발형들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폭발 직전으로 가기 전에 사인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폭발할 것 같아. 그러면 이따가 팁을 알려드리겠지만 폭발하지 않도록 화를 잘 내는 그런 기술들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억압형이에요. 화내면 절대 안 돼. 화는 나쁜 거야. 화는 죄야. 다 눌러. 다 억압하죠. 자, 이러다가 생긴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병이 있습니다. 화병. 그냥 한국말 그대로 화병이에요. 왜? 참으니까. 화병은 화를 많이 내서 내는 걸린 병이 아니라 화를 참다가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계속 참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우울증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밑에 굉장히 큰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울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억압형의 사람들은 화는 낼 수 있는 거고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는 화를 내도 괜찮구나. 화를 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폭발형이었고요. 제 남편이 좀 억압형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다 참어 그러면 저는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 아빠의 모습을 제가 본 거죠.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 남편은 또 이렇게 조용히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둘 다 참 잘못된 이제 분노를 이제 배운 거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유형이냐면 수동 공격형이에요. 폭발하거나 이렇게 억압하진 않는데 찌끔찌끔 흘려요.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좀 엄마들이 많이 하죠. 아빠한테 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애들 앉혀놓고, 야, 네 아빠는 네 아빠는 이렇다. 아유, 네 아빠가 이러면서
아빠한테 내야 될 화를 자녀들한테 이렇게 막 수동 공격형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들이요, 그렇게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분노를 자녀들한테 쏟아내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부모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하거나 억압하거나 수동 공격으로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왜 분노가 나지? 분노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굉장히 선한 분노가 있어요. 불의를 봤을 때 우리가 분노가 날 때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 아동학대 그런 사건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죠.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화가 나요. 이건 선한 분노예요. 불의를 봤을 때 우리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또 분노가 나고요. 두 번째로는 상처로 인한 분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싸우시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듣고 자란 아이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은 결혼해서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 뭔가 갈등이 있거나 뭔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 화를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폭언과 폭력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결혼예배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커플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혼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잘 가꾸고 상처를 해결하고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맞거나 폭언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걸 끊고 가셔야 돼요. 그 상처를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이제 화가 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화는 안 내는데 신발장 앞에서는 제가 늘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신발장 앞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신발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아이들의 실내화 가방이 막 이렇게 아무 데나 있을 때 퇴근하고 딱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서 야! 이게 뭐야! 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애들이 몇 년간은 참다가 어느 날 둘째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이게 화낼 일 아닌데 왜 나를 왜 여기서 신발장에서 나는 화가 나지? 봤더니 제 상처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좀 공무원이셨고 항상 신발장에서 좀 화를 내셨어요. 제자리, 신발 제자리. 그러니까 저한테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신발장에 서면 저도 말할 수 없는 조절이 안 되는 화를 냈던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기대가 좌절됐을 때 우리가 화가 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기대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애들이 잘 정리해놓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근데 딱 들어가면 애들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거나 막 어지러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야! 이게 뭐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막 화를 내죠. 그 화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아이들이 가면 자기들 할 일을 잘하고 있고 막 정리를 잘하고 있고 막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좌절로 인한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좌절될 때 그냥 화가 나잖아요. 화를 내고 있잖아요.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기대를 낮춰라.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애들은 게임을 하고 있을 거고 집안은 엉망진창일 거고 남편은 이 정도까지 할 거야. 기대를 낮추면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가 우리가 화가 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또 상처를 받죠. 나는 남편이 나만을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부모님보다 나한테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항상 부모님 안부는 묻는데 내 안부는 안 물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또 남편한테 화를 내거나 또 아이들한테 또 그 화가 이렇게 또 이게 전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 필요가 뭔지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부부끼리는 여보 나는 당신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언어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변해갑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남편이 어떨 때 정말 제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냐면 집안일을 열심히 해줄 때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집안 열심히 할 때 막아서 아유 남편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 나는 이런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시고 요청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받을 때 좀 상처가 안 생기고 부부관계가 괜찮은데 내 필요를 알리지도 않고 상대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 상처받은 걸 그대로 이제 배우자한테 화를 내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죠. 저 영상처럼 빨리 게. 이거 뭐 하는 거야? 사실 저 안에는 뭔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받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남편한테 저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불안할 때도 화가 나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아이들이 몇 시에는 들어와야 돼. 11시 반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걱정이 되면서 어떻죠?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오면 괜찮은지 잘 물어봐야지 그랬다가 딱 들어오는 순간 왜 이제 와? 극도의 화를 내잖아요. 저는 그 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분명히 되게 걱정이 됐는데 왜 애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아, 불안했던 거구나. 무슨 일이 날까 봐.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혹시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 레드.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안할 때도 우리가 화가 나는구나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상대한테 낼 때도 있지만 자기한테 좀 많이 내는 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입니다. 특히 뭐뭐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 해. 이 정도는 돼야 해라는 완벽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본인한테 가장 많이 화가 납니다. 내가 이거를 못 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한테 그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로 자신과 타인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어떤 가이드를 드리냐면 뭐뭐 해야만 되라는 그런 틀들을 좀 많이 깨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래야만 해라는 것들이 있나요? 정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같은 그 틀 안에 딱 가둬놓고 남편은 이래야만 해, 자녀는 이래야만 해, 크리스찬은 이래야만 해라는 그런 어떤 탁 틀을 가둬놓고 거기에 벗어났을 때 화를 내는. 그래서 좀 틀을 좀 벗어라.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것을 좀 내려놔라 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라는 내 화의 원인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화가 나는 현장 이전에 분노를 좀 잘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떨 때 화를 많이 내고 있지? 한번 이전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세요. 어떤 남편은 이랬어요. 항상 아내한테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쓸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느낄 때였어요. 아내가 그냥 말한 거예요. 이것 좀 해. 근데 남편이 들을 때는 날 무시해? 그러면 그냥 극도로 화를 내고 막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진 않고 이제 물건을 던지는 폭력을 행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무시당할 때 그런 화를 냈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과거에 누가 당신을 그렇게 무시를 했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양육하는 과정에 형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늘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상처는 비교로 인한 무시.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그 화는 부모님한테 냈어야 될 거예요. 엄마, 아빠, 왜 형하고 자꾸 날 비교해? 비교하지 마. 이렇게 화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안 내고 어디서 내고 있어요? 아내한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화가 날 때요. 그 화를 표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짜증나. 이거 힘들어. 하기 싫어. 에이, 이럴 때 그렇지. 네가 하기 싫지. 짜증나지? 그렇겠다라고 좀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 엄마한테 화를 내기 버리장머리 없겠냐.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화를 더 갚하고 있는 거예요. 화는 건강하게 표현하면 돼요. 나는 이럴 때 화가 나. 너는 그럴 때 화가 나는구나. 왜?
나는 이런 필요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 남편이 그 전에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자꾸 형하고 비교하고 날 그렇게 무시할 때 난 너무 화가 나. 내 필요는 형하고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오니까 아내한테 그 상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이 남편이 자기를 인식하셨어요. 내가 무시당할 때 화를 내는구나. 그럴 때 감정은 굉장히 막 말할 수 없는 막 울분이 막 올라오면서 행동은 내가 물건을 던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던질 때 이거를 지켜보는 자기 딸의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화가 난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딸을 생각하더니 우시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단은 내가 좀 숨을 쉬고요. 아내한테 요청할 것 같아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 나한테 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라고 이제 다른 반응으로 이 남편이 좀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걸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좀 덜 받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되게 바빠요. 제가 해외 살다 들어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금도 안 쉬어요. 우리가 쉼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쉬어야 돼요. 그래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거든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좀 잘 먹고 잘 쉬어라. 내 몸을 좀 잘 돌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울하고 막 분노 막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제가 5개월째 뭘 하고 있냐면 걷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산책로를 매일 나가서 40분에서 1시간을 걷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걸을 때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걸을 때 저는 혼잣말을 많이 하거든요. 막 이럴 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씨 막 이렇게 막 해요. 자, 걸으면서 우리의 뇌도 전두엽으로 올라오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산책을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좀 덜 해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들의 언어를 보면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연습.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좀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가사가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또 시편을 좀 많이 읽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좀 많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말과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는 걸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허용 범위를 넓히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뭐뭐 해야만 해가 많은 분들이 좀 화를 잘 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역을 좀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면 그렇게 화가 났어요. 또 게임해? 막 이렇게. 1시간만 하고 꺼.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중독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애들이 이 정도에서 중독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 내가 너무 불안해서 자꾸 이 허용 범위를 줄였구나. 저는 처음에 TV도 안 사줬거든요. TV 보면 나쁜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굉장히 이런 틀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먼저 허용 범위를 넓혀주고 아이들한테 넓혀주고 나니까 화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엄마가 지난번 화냈을 때, 자, 0에서부터 10까지 숫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니네들이 느꼈을 때 어떤 강도의 화였어? 그럼 애들이 얘기해 줘요. 엄마 7이었어. 엄마가 너무 화를 냈구나.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몇이었어? 한 3, 4? 그럼 괜찮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 화에 대한 좀 이런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좀 표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가 났을 때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잘 조절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하고 한번 정해두는 겁니다. 어떤 분은 화가 확 났을 때 호흡하는 방법을 통해서 화를 가라앉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뭐 한 15초의 기적이라 그래서 이런 심호흡을 3번 정도 하면 실제로 화가 가라앉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 호흡하면서 더 화가 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럼 자기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사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말해보게 됐어요. 시계, 컵, 성경, 식탁, TV. 자,
이러다 보니까 화가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또 어떤 분은 일단 거리두기를 하겠다. 여보,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잠깐 우리 타임아웃 하자. 거리를 두겠다. 또 어떤 분은 나가서 걷고 오겠다. 근데 나가서 걷고 올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아까 저 남편처럼 영상처럼 에이씨 타고 나가면 안 돼요. 말하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좀 걷고 정리하고 올게. 그래서 상대가 저렇게 나갔을 때 왜 아내들이 비밀번호 바꿀까요? 버려진 느낌이에요. 배우자가 날 버리고 갔어. 날 또 혼자 뒀네? 그리고 화가 나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죠. 근데 비밀번호 바꾸시면 안 돼요. 예, 저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를 자기만의 방식을 좀 정하라고, 미리 정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상처를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성분들은 그래도 무슨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많이 오셔서 그래 자기를 좀 탐색하시고 인지를 하시는데, 우리 남편분들은 좀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예. 근데 남편분들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가 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상처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분노를 내고 있는지 상처를 좀 잘 들여다보시고 치유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상담으로까지 가기 어려우시면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릴 때 이렇게 형한테 비교당하고 무시당해서 저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놀릴 때 저 너무 화가 났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성경의 시편이요, 다윗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요, 저 이렇게 못 살게 그렇고요, 하나님 저 원수들 좀 멸하여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받은 상처를 기도로 좀 흘려보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분노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를 표출한 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이 화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탓하지 말고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또 막 이런 상황이에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났을 때 뭐 호흡도 해보고 뭐 해봤지만 정말 잘 안 됐는데, 저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주여라고 한마디, 그냥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이 한마디가 제가 화를 좀 이렇게 가라앉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좀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연습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분노가 난 현장, 그 현장에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그 현장을 좀 떠나셔야 됩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현장에서 걸으면 걸을수록 화는 많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근데 분노가 확 나서 폭언과 폭력을 굉장히 빠르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배우자가 먼저 피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현장을 못 떠날 것 같아?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정말 필요할 때는 폭력이 있을 것 같아? 정말 신고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여기서 견뎌야 우리 아이들이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분노가 나서 배우자를 폭언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 현장에 아이들은 있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어느 곳에선가 그 현장을 소리로 듣고 온몸으로 들으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애들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절대로 같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떠나셔야 되고요. 내 배우자가 못 떠날 것 같으면 상대가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은 화가 났구나, 내가 분노가 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화가 났어라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황을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화가 난 원인을 찾으시고 그 밑에 있는 내 진짜 감정은 뭐지? 아, 무시당한 거구나. 아, 억울한 거구나. 슬픈 거구나. 불안한 거구나. 2차 감정을 찾아서 중요한 건 내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배우자와 만나서 이거를 말로 전하셔야 됩니다. 분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낼까요? 말로 내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 내가 화가 나. 내 필요는 당신이 나를 부를 때 야, 너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부르고 좀 나한테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문장으로 화를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해결했으면 됐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화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우리가 부부끼리 충분히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는 그걸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분노 이슈를 다룰 때 한 가지 이슈만 다루셔야 돼요. 근데 우린 옛날에 막 15년 전에 막 이렇게 하고 또 쓰지 말아야 될 막 당신은 항상, 당신은 매번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말보다는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이렇게 화가 나고 나의 필요는 뭐야라고 그 현장에 있는 한 가지 이슈만 갖고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기 자신도 많이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듣기는 속히 하고 먼저 들으라고 하셨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다 바뀌었어요. 성내기를 먼저 해요. 근데 먼저 들어줘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 소리, 내 감정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상대가 어떨 때 화나는지 먼저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하고 또 내 화를 좀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연습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목적은요, 어떤 폭발, 통제, 복수가 아닙니다. 협력과 갈등 해결입니다.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를 내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통제할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목적으로 내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연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엔 날씬했던 아내, 아이를 낳은 후 20kg 이상 살이 쪄서 옛 모습은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20kg 쪘었는데. 아내의 뚱뚱한 모습이 싫다는 건 아닙니다. 없던 병도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 아내에게 건강을 위해 조금만 살을 빼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살이 찌기 전엔 안 이랬는데 아내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자, 남편분이 아내가 건강이 걱정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뭘 잘못하셨냐면 살쪘으니까 당신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면 저도 이제 살이 쪄봐서 그 기분 알거든요. 제가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 기대가 계속 좌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살로 접근하시기보다 당신이 건강이 굉장히 걱정돼. 여보 나랑 같이 산책 가자.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살쪄서 살을 건드리는 순간 아내한테는 자극이 돼서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니까 같이 산책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살에 대한 이야기 1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화내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입니다. 아내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며 아이와 함께 있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죠. 주말마다 가족을 보러 지방으로 내려가지만 최근 일이 너무 바빠져서 못 내려가게 됐답니다. 그렇게 몇 주 안 갔더니 아내가 화를 내더군요.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것도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도 다 저 때문이라네요. 너무 황당해서 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 건 생각도 안 하고 저에게 화를 내니까요. 이렇게 싸운 뒤 몇 주째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부부들 패턴이래요. 뭔가 말했는데 오이씨 억울하니까 막 싸우고 말 안 하고. 그런데 남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내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남편분은 그냥 혼자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주말에 그냥 그 지방으로 가시는 거지만 아내는 뭐 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요. 일과 육아와 가사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퀴벌레가 나오는 게 비 오는 게 당신 때문이야. 이건 탓한 거죠. 이건 좀 잘못된 의사소통이죠. 그런데 아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겠죠. 그럴 때 남편분이 좀 아유 내가 안 와서 당신이 속상했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남편이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좀 주말 부부가 지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올 때마다. 오면 잘해줘야지 마음은 있는데 올 때마다 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남편이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대가 자꾸 좌절되니까. 그래서 두 분이 좀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힘들 때 남편분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연락 안 하고 있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먹고 싶은 거, 아내의 선물을 사가지고 이번 주에 꼭 아내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좀 미안함도 전하시고 같이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낼 때 누군가 한 사람이 화낼 때 성숙한 사람이 잡는 겁니다. 같이 맞부딪히지 마시고 화이팅 하지 마시고 이런 화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저와 무슨 일로 싸우게 되더라도 먼저 사과하고 풀어준답니다. 좋은 남편이네요. 신혼이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가는데도 남편은 한결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밖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줄 서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남편은 욕부터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큰 싸움으로 이어진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이게 남편이 본 모습인 걸까요? 언젠가 저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일까 봐 무서워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남편이 이 분노하는 이슈는 뭔가 부정하다, 옳지 않다라는 현장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새치기 잘못된 거잖아요. 이 화는 되게 정당한 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의 화만 내면 돼요. 거기 새치기 하지 마시고 좀 뒤로 가세요. 저희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데 욕을 한대요. 불같이 화를 낸대요. 조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한테 여보, 나라도 화가 나겠어. 정말 새치기 할 때 나도 화나. 근데 여보, 당신이 그렇게 욕하고 막 불같이 화낼 때 내가 창피해. 내가 걱정돼. 무슨 일 날까 봐. 그래서 그럴 때 당신이 조금만 톤을 낮추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또 어떨 때 좀 화가 나냐면 배우자가 내 편을 안 들어줄 때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럴 땐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래 맞아. 어떻게 새치기를 해. 진짜 화나네. 이렇게 공감은 해주시되. 그런데 여보, 요 정도의 화만 내면 좋겠어라고 부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부부의 발견. 화를 다스려 평화를 누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는요,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화를 다스리는 것, 쉽게 말하면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절하는 걸 통해서 우리 부부와 또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가정에 평화가 깃든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늘 그 분노로 폭력과 폭언이 있는 그런 불안한 가정으로 만들지 마시고 분노를 잘 조절해서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분노 조절 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